안녕하세요. 사람사랑유학원 대표 이선호입니다. 영국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드리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영국 파운데이션은 대학과 사설이 있는데 대학과 사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세부 학교 정보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학교 정보는 제가 굉장히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학생과 함께 여러 가지 파일을 올리고 있거든요. 세미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버밍엄, 세인트 앤드루스, 더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 학교에 대해서 추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하는 것은 학생에 따라서 학생 성향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 영상에서는 내가 중심을 잡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저를 소개하면 저는 사람사랑유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벌써 20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네요. 그리고 세인앤드루스 대학교는 유일하게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럼 킹스 칼리지 한국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킹스 칼리지 파운데이션 센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는 제가 톱 학교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상담해드리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UCL이라든지 워릭이라든지 톱 학교들과요. 그리고 여러 인트라든지 카플란, 스터디 그룹 등등의 학교들에 대해서 모두 소개를 하고 실제로 제 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100%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운데이션에서는 파트 8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파운데이션, 기본 파운데이션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파트 2에 대해서는 파운데이션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참조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저의 분석, 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파트 3에서는 희망을 주는 파운데이션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4에서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학교를 선택하는지, A레벨에 비해서 파운데이션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파트 5에서는 저희 학생들의 입학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입학 결과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 학생이 갔는지 그런 스토리를 잠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6는 파운데이션 학교 선택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리서치를 하고 어떻게 선택을 하고 왜 A레벨과는 좀 다른 그런 선택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7에서는 성공적인 파운데이션을 위해서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 학생들 어떻게 해서 성공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상담을 해오고 그 학생이 파운데이션 가고 대학을 가고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생활 하는 것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그 분석을 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생활 하는지 왜 이런 부분에 시작이 여기 파운데이션 시작부터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운데이션 비용 및 지원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파운데이션 영국 대학교 예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영국 대학교 입학 루트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란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파운데이션 타임라인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파운데이션을 왜 해야 되나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영국은 13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대학은 3년입니다. 영국 대학은 3년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4년이지만 영국 대학은 3년입니다. 그래서 영국 대학교는 A레벨을 하는 동안 거의 전공 필수가 아니더라도 그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레벨, A2 레벨 정도 되면 대학교 1학년, 심지어는 2학년의 일부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전공 필수로 하고 그 전공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2년제 플러스 4년제죠.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영국은 13년, 그리고 한국은 12학년, 그리고 A레벨을 하게 되면 대학교 1학년 레벨까지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했던 것처럼 진정한 파운데이션 의미는 대학을 입학하는 의미보다는 영국 대학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지 그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단의 첫 발을 내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를 얼마나 튼튼하게 했는지 이에 따라서 대학교 3년 그리고 학위 그리고 배움의 가치, 배움의 깊이가 좀 정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전공에 대한 공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한 공부, 영국 스타일에 대한 공부를 적응하는 왜 이런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 대학 입학을 위한 다양한 루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어 점수가 되어야 되겠죠. 영어 점수가 되고 GCS, 보통 GCS는 의무 교육을 의미합니다. 의무 교육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영국 학생을 대학을 하려면 A레벨 2년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입학을 하고 대학교 3년을 공부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대학은 참고로 석사는 참고로 1년 과정입니다. 그리고 영국 학생들 중에서 GCS를 하고 나서 레벨 3 과정에 해당되는 직업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직업 과정을 하고 나서 파운데이션 디그리라고 얘기하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레벨에 해당되는 그런 직업 과정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국소수는 3년 과정의 대학교 과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분은 한국 학생들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요. 파운데이션을 1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3년을 가는 루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석사는 1년이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GCS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GCS 성적이 되게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A레벨 가겠죠. 그래서 A레벨에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뭐 옥스퍼드도 가고 캠브리지도 가고 의대도 가고 해서 이 루트로 계속 갈 수 있고요. 그리고 GCS를 하는 학생 중에서 성적이 좋다라고 하면 파운데이션으로 갈 수 있고요. 물론 성적이 좀 좋지 않아도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B가 5개 또는 B, C 혼합돼서 5개 이상이다라고 하면 파운데이션 일반적으로 파운데이션에서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러면 2년 A레벨을 하는 것 대신에 파운데이션 1년을 하고요. 대학을 갈 수 있고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내 목표가 예를 들면 약대다라고 하면 약대는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보장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A레벨을 통해서도 A를 다 맞아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느니 차라리 파운데이션을 1년 하고 나는 대학을 가겠다. 그리고 1년 학비를 세이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디플로마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디플로마라는 뭐냐면 학교마다 다 이름이 다르겠는데 어떤 학교는 인터내셔널 이어 1, 유니버시티 이어 1 다양하게 부르는데 대학교 1학년 과정이라고 하고 일종의 편입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편입. 그죠? 이 과정을 1년을 하고요. 이 과정은 대학교 1학년 레벨에 해당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1년을 하고 나서 대학교 2학년으로 이런 식으로 입학을 하고 대학교에서 2년을 보내고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이어 1 소위 디플로마 1년을 하고요. 1년을 하고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을 가서 2년을 하고요. 똑같이 3년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운데이션 실패하고 왜 했던 학생들이 주로 하거나 아니면 파운데이션 성적이 너무 낮아서 낮은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엑시터라든지 뉴캐슬이라든지 UA라든지 서섹스라든지 꽤 괜찮은 학교들에서 이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대학을 입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에서 기본적인 것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간단히 파운데이션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말 간단히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파운데이션을 보통 영어 과정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에 아카데미 잉글리시하고 스터디 스킬 하는데 이건 우리가 랭귀지 스쿨에서 배우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아카데믹 잉글리시 같은 경우는 에세이를 써야 된다든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든지 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사이언스에도 에세이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스킬은 책을 빨리 읽는다든지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여러 가지 컴퓨터 사용 기술이라든지 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파운데이션도 다 사용을 해야 되고요. 영국 학생들 같은 경우도 에세이를 쓰는 방법, 논문을 쓰는 방법 이런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 좀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비즈니스라든지 이코노믹스, 어카운팅 여기 보지만 또 수학을 비즈니스는 수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셜 사이언스를 배우고 똑같이 영어라든지 스터디 스킬을 하고요. 다양하게 심리학이나 미디어, 크라임, 소시올러지를 배우고요. 또 엔지니어링 할 경우에는 뭐 수학이라든지 심하시면 물리, 그리고 사이언스를 한다면 수학, 생물, 화학 이렇게 배우고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수학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수학하고 물리를 많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관계학은 뭐 외교관을 된다든지 해서 이 전공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히스토리라든지 폴리틱스라든지 뭐 다양하게 인문학적인 부분을 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파운데이션이 영어 배우는 영어 과정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타임라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보세요. 여기 파운데이션을 1년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지금 1년이라고 써져 있는데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좀 다양해요. 1월에 고등학교 3학년을 12월에 마쳤다라고 하면 1월에 시작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물론 이 학생들이 이미 고등학교 3학년 때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1월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학교들은 3월에 시작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월에 시작하든 3월에 시작하든 모두 해당 년 9월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줄일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수능을 보고요. 그리고 수능 결과를 보고 그리고 1월, 2월, 3월 동안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파운데이션을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9월에 입학을 해서 이듬해 6월에 끝나서 그 같은 해 7월, 8월 여름에 지내고 9월에 대학교 1학년을 시작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기간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학생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요. 다양한 시작일이 있다는 얘기도 또 해드립니다. 하지만 미리 계획한다면 원하는 학교, 좋은 학교를 미리 입학 요건을 준비하기 때문에 왜 이런 준비를 하실 수 있어서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준비 기간은 뭐 3개월에서 12개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아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저는 샌앤드루스 대학교 문의가 많이 오는데 내신을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내신이 서울에 있는 학교다라고 하면 물론 제가 협상을 해드리고 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성적이 안 좋은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영어 성적이라든지 공부 능력이 좋은 경우 많고요. 지방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점수 낮지만 내신이 좀 높아서 의외로 더 좋은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서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수능을 준비하느라고 내신을 포기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차후에 제가 또 포함을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드리고 여기는 간단하게 타임라인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비를 하고요.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일단은 가장 빨리 알아보는 기간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알아봤다라고 하면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지원서는 간단해요. 영어 성적 있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대부분 이렇게 되면 끝납니다. 일부 학교에서 추천서도 요구하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인터뷰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세인트 앤드루스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UCL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의대 파운데이션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 개별 사항에 대해서 문의 바라고요. 그리고 지원서를 제출하고는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빨리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합격 통보라든지 거절은 반드시 그죠? 일주일 이내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물론 톱학교들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합격 통보를 하고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좀 입학 전 준비를 꼭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뭐 과외든 독서든 그리고 내 전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든 아니면 필요하다면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언제든지 좀 상의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IELTS는 입학을 지원서를 제출할 때 IELTS는 처음에는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일부 학교들은 IELTS를 반드시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지원서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합격 통보를 받고 그리고 IELTS는 계속 입학하기 전까지 비자 신청하기 전까지 준비해서 IELTS 점수를 마치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에 많이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월에 시작하고요. 진짜 간혹하다 3월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에 따라 시기에 따라서 다른 상담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끝나면 일단은 파운데이션은 조건이 간단해요. 그 학교를 간다라면 파운데이션 성적, 그리고 아이엘츠, 그리고 아이엘츠가 대학교부서는 아이엘츠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내부 자체 영어 테스트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마치면 입학 보장입니다. 물론 의대 파운데이션을 한다면 인터뷰를 해야 되고 약대도 인터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적을 마치고 영어 점수를 마친다면 입학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입학이 확정이 되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여름 방학을 보내고요. 그리고 9월에 학교를 시작을 해서 영국 대학교 3학년이 시작이 됩니다. 파트 2에서는 파운데이션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트 2가 굉장히 중심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